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래에 대해서 혹은 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완성된 소리란 어떤 것인가? 즉, 이제 프로페셔널한,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처럼 뭔가 소리를 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죠?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시원시원하잖아요. 궁금증도 해결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량 있는 소리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자신감 있게 혹은 아니면 내가 조금은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공답게 좀 이런 목소리를 조금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목소리에서 성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바로 호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넓게 열리면서 상대방한테 전달력 있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래를 잘하고 싶다. 조금 더 고음을 시원하게 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조금은 노래를 상대방한테 더 전달력 있게 가수처럼 내고 싶다라고 하면 평소 말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하듯이에요. 노래가 말의 연장선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쉽게 조금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라고 하듯이 좀 자신감 있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습관을 꼭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소리, 아니면 노래, 뭐 발성,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티칭이라고 하죠. 보컬 트레이닝도 티칭이죠. 그 다음에 레슨도 티칭이죠. 그런 티칭의 근원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티칭법, 발성법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그 근원에 해당하는 그 스타팅 포인트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무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약간 무형문화재와 비슷한 거예요. 예로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그 유명한 대가 선생님이 있으면 그 대가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들이 선생님이 하는 거를 따라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본인의 감각과 이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주고, 요런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발성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보자면 발성법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보자면은 결국에는 무대 경험에서 나왔다,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어떡하죠? 요즘이야 뭐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어서 뭐 작게는 소극장 한 몇백 명 규모, 아니면 정말 대가수는 한 4, 5만 명 규모의 경기장 이런 데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마이크를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실제 가수의 공연을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존경하시는 뭐 선생님의 공연을 가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의 레슨 하실 때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때의 노래하는 성량,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음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소리의 압력이라고 해서 음압이라고 하는데 그 음압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신동혁 선생님이나 이제 박재준 선생님이나 뭐 또 이상준 선생님이나 또 정말 많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께서 노래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노래할 때 절대로 이렇게 작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말할 때처럼 이 정도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이 정도 목소리에서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발성법, 이런 발성 이론은
그 근간이 바로 무대 경험이고 그 무대에서는 이제 대중들에게 본인의 소리를 압도적으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량 있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성량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부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어제 제가 발성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발성의 3요소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발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었고, 세 번째는 소리 포지션이었습니다. 이제 요것들이 주르륵 연결이 되어서 이제 발성의 결과가 되는데요. 우선은 성량 있는 소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량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횡격막을 당겨서 호흡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호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공급된 만큼 분출하기 위해서 압력이 화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어제 조음의 위치, 즉 발음이 형성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인두강이라고 했죠. 그 인두강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두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후두인두강과 구인두강, 그러니까 후두인두강과 구인두강을 합친 이 인두강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갑자기 저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에라고 하는 발음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저는 에를 하더라도 에가 소리가 열려 있어요. 왜냐면 호흡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에 하면은 에 이렇게 잡힌다고요. 그러면 에 이렇게 잡힌 데에서는 성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호흡을 받쳐준다고 해도 우리가 수도꼭지를 생각했을 때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 이제 호수가 잘 원활하게 본인의 직경을 가진 뭐라고 해야 될까, 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수도꼭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틀면은 튼 만큼 이제 수압이 형성돼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호수의 중간 부분을 막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세게 틀어도 조금은 수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열었을 때보다는 수압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라고 하는 발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호수의 끝부분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호흡을 아무리 많이 줘봤자 성량 있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우라고 하는 발음 해보시겠어요? 우 하면 뭔가 이렇게 목구멍이 좀 열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호수가 본인의 직경을 가지고 아무런 제한 없이 원활하게 소리로 비유하자면 호흡이 이렇게 잘 통과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이제 발음을 처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호흡이 곧 소리이기 때문에 호흡이 자연스럽게 횡격막이 당겨지면서 공급되어야 되는 거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유했듯이 호수가 이렇게 좀 잘 열리기 위해서는 에라고 하는 발음이 아니라 우라고 하는 발음처럼 목구멍이, 인두강이 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모두가 다 해결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다기보다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맞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 기준선이 뭐냐면 바로 혀예요. 혀. 그러니까 본인이 혀가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스타일이면 맞습니다. 발음과 호흡만 잘 교정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소리가 다 완성됩니다. 특히 고음도 잘 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고, 본인이 혀의 움직임이 둔하거나 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발성의 3요소처럼 발음도 잘해야 되고 호흡도 받쳐줘야 되고 혀도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제 영상 보신 분 있으면은 아니면은 이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 중에서 혀의 중요성 이렇게 댓글 남기시면 제가 선착순 3분에 의해서 3분 딱 뽑아서 30분간 무료 레슨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무료 레슨도 한번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보세요. 자, 혀가 보면은 혀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 욕조 위에 떠 있는 오리 장난감이랑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욕조에 수영장 욕조든 아니면 그냥 욕실에 있는 욕조든 상관없어요. 그 욕조에 장난감 오리를 딱 하나 그냥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물을 틀어서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그러면 이 오리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첫 번째, 오리는 물이 차오를수록 가라앉는다. 자, 두 번째, 오리는 물이 차오를수록 같이 올라간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당연히 2번입니다. 장난감이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은 호흡에 해당하고 오리 장난감은 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위쪽으로 채워지는 감각이 느껴지면은 그 혀가 자연스럽게 당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당겨지냐면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요. 감각적으로 이런 대각선, 이렇게 막 하고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혀가 탁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혀가 탁 하고 올라가니까 여기 탁 올라간 공간, 여기가 어디지요? 여기가 바로 연구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리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바로 뒤통수에 해당하잖아요. 이 뒤통수는 뭐예요? 영어로? 헤드죠. 그러니까 머리는 헤드잖아요. 그러면 헤드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영어로 뭐죠? 보이스죠. 그래서 헤드 보이스인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근데 제가 수년간 레슨을 진행하면서 이게 참 사람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레슨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호흡을 원활하게 공급해. 그러니까 호흡이 좋아. 그러니까 수도꼭지로 했을 때 물이 잘 나와. 근데 이 혀를 잘 못 써. 그러니까 혀의 움직임이 둔해요. 혀의 움직임이 막 둔하다 보니까 고음이 안 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은 그럭저럭 노멀해요. 근데 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목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본인의 이런 사람들은 압력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혀를 잘 쓰거든요. 근데 고음에 대한 그 성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음에서 뭔가 대중을 압도하는 그런 성량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고음은 못 내는데 그 소리의 성량은 좋아. 두 번째는 고음은 잘 내는데 성량이 안 나와. 딱 이렇게 극명하게 거의 5대5로 나눠진다고 봐도 됩니다. 레슨의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였던 고음이 안 나시는 분들은 허밍, 그러니까 이런 허밍을 통해서 혀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찾고 혀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후자, 그러니까 혀는 원활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본인이 성량이 안 나거나 뭔가 이렇게 애처럼 잡히는 성향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약간 반강제적으로 우,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을 조금 이거는 발음을 벌리는 건 아니에요. 인두강을 넓혀서 호흡이
나오는 거를 막지 않게끔 이렇게 조금 열릴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소리의 완성은 어딘가, 프로페셔널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말할 때 이렇게 너무 작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본인이 너무 소심하게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주인공답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라고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생각도 조금 호연지기처럼 좀 넓게 가지고 좀 멀리 좀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시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은연중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발음 공간을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혀를 써서 소리 포지션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직이 여러분들의 노래 결과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티칭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선착순 3분에 의해서 혀의 중요성 댓글 남기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